네,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죠. 네. 네. 1교시에 대답 안 하셨는데, 네, 제가 마지막 시간이죠. 그랬더니, 네, 아주 고맙습니다. 힘있게 대답을 해주셔서, 네. 그, 시험 때문에 혹시 또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그, 제가 여기 공법 같은 경우는 우리 16개 맞추는 거잖아요. 16개 맞추는 건데,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그냥 최소한 20개는 맞추십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20개는 맞추세요. 단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럼 넉넉하게 합격하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합격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이제 좀 4월이잖아요. 5, 6, 7, 8, 9, 10 해가지고. 예. 그럼 얼마나 예.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서울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 풀 게 뭐 아무튼 뭐 문제만 조금 보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문제 정도 외우고 가시면 예, 떨어지지는 않으세요. 200문제. 그래서 지문으로 하면 오지선다니까 1000개잖아요. 예. 아니 1000개 사실 금방 보면 하루만 봐요. 1000개는. 예. 그래서 예. 아니 맞는데 이건 사실인데. 예. 그래서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하도 기침을 하니까 어떤 학생은, 이제 젊은 학생이죠. 젊은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혹시 지병이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병이라는 얘기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병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성형수술을 하고 굉장히 멋져지거든. 네. 네. 자, 20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인데요. 이제 우리,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교재가 새로 싹 바뀌었으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볼 것만. 일단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보시면 이제 3가지가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3가지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였고요. 재개발은 강북이었고, 재건축은 강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그 왼쪽에 보면은 3번째 줄이요. 스스로 방법. 이게 이제 계량 방법이었죠. 계량. 자, 그리고 6번째 줄 2번 끝에 2번에서 3줄 내려서 수용 방법, 그리고 3번의 끝에 환지 방법, 4번 끝에 관리 처분 방법 해서 자수, 환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자력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 해서 자수, 환관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 거기 중간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자, 그 줄 끝에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하고 환지 2가지가 있었고요. 재건축 사업은 첫 줄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하고 밑에 수용, 환지, 관리처분 계획 방법에 따른 시행하는 경우에서 시행 방법을 2개 나눴는데, 사실 다른 교재를 보면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재는 좀 나눠서 하지 않는데, 뭐 일단 여기서 보면은요. 그리고 이게 법이 처음에 바뀐 것 같은 경우는 바뀌어서 시험에 의외로 내지 않습니다. 바뀐 부분은 의외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1번 보면 그러니까 자력 계량이죠. 자력 계량에 시행하는 경우는, 자, 첫 줄이요. 반가로 1번 밑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한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2번 반가로 2번에서 수용, 환지, 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밑에서 그러니까 2번째 줄 끝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자, 다음에서 정환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거 하나 보시고요. 21페이지 보시면 박스 안에 그 다음에서 정환자가 누구냐? 동그라미 1번에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2번 끝에, 자, 시장군수가 이제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서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요거 하나 보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자들을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만 좀 보시죠. 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해서 강북이에요. 강북인데, 자, 방금 1번에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첫 줄이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자, 2번째 줄 중간에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방가로 2번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가 있는데, 첫 줄이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 자, 20명이 넘으면 조합을 꾸리는 거죠. 근데 20명이 안 되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가시면 첫 줄이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아까 22페이지 첫 줄에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자, 뭐 요건을 갖춘 자, 이거는 뭐 굳이 여기까지는 안 외우셔도 될 거예요. 뭐 신탁업자는 한국감정원인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자, 만약에 나와서 틀리면 어떡하냐? 문명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외워서 이거를 우리 어차피 20개만 맞추셔도 되잖아요. 그쵸?
과감하게 좀 버리셔도 됩니다. 안 외워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있죠. 자, 첫 줄이요. 자, 조합이 시행하거나, 자, 조합이 그 밑에 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는 좀 보시죠. 23페이지 가시면, 재개발 사업, 거기 5번에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지정 개발자가 있어요. 지정 개발자. 의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그 두 번째 줄 아래요.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에 있어. 자, 요 에 있어는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자, 두 줄 아래 중간에 지정 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지정 개발자,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지정 개발자가 되는데, 이 지정 개발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느냐? 거기 박스요. 천재지변. 두 번째 줄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 자, 이때는 지정개발자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자, 됐습니다. 자,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지정개발자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24페이지 가시면 3번에 거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사업 대행자로서 정비 대행자가 있어요. 자, 거기 대행 사유에서요. 자, 밑에 시장군수 등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자, 대신에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요.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자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아까 사업 시행자였잖아요. 근데 이자들을 대신해서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자, 그 끝에요. 지정 개발자에게, 자,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지정 개발자였죠. 지정 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대행 사유가 밑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첫 줄 끝에요. 1번 끝에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이 어려워요. 그를 이제 시장군수가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자기들이 못한다.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 대행자가 대신한다. 자, 그런 얘기죠. 넘어가세요. 25페이지 넘어가시고요. 26페이지 갑니다. 26페이지 가시면 시공자의 선정에서요. 자, 맨 위에 양가로 1번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자, 원칙에서요. 밑에 줄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두 번째 줄 중간이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된다. 조합이 자기가 이제 시행자가 되는 건 맞는데 자기가 직접 공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우리가 시행자하고 시공자는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시행자. 그러니까 사업 전체를 맡아서 하는 자는 시행자가 맞는데 공사를 직접 하는 자는 시공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된다. 시행자가 아니라 시공자. 자, 그리고요. 양가로 2번에서 내려오셔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렇죠. 여기는 시행자라고 썼죠. 시행자. 사업 전체를 맡아서 하는 자가 시행자예요. 근데 공사 직접 하는 자는 시공자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 그 줄 끝에 규약에 따라, 규약 동그라미 하시고요. 규약에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된다. 시공자. 자, 공사 직접 하는 사람이 시공자입니다. 27페이지 가시면, 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2절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자, 조합을 꾸리려면 바로 조합이 탄생되는 게 아니라 조합설립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 반가로 1번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의무에서요. 구성 의무죠. 지금 먼저 만들라는 겁니다. 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요. 이 구역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후 그 줄 끝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두 번째 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번째 줄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까 승인. 그러니까 지금 조합 추진위원회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넘어가십니다. 28페이지 가시면 박스요. 제일 위에 1번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이다. 추진위원회 아까 했던 거고요. 자, 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추진위원회의 기능에서요. 추진위원회의 업무 이렇게 밑에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이게 아주 드물게 나와요. 아주 드물게 나오니까 이건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1번 보시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계획적인 정비사업 및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그 4번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담당한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거 서브노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